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시청자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의를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아틀란타 생활정보. 오늘은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시즌인 만큼 이제 또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또 좀 한파가 좀 왔습니다. 그렇지만 2월 말이나 3월 초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의 가장 힘든 질병이 꽃가루병이죠. 알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알러지가 벌써 한 2월 중순부터 알러지에 예민한 분들은 병원에 이렇게 알러지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2월 중순 3월 초에도 여전히 아직도 간간히 독감 A형, B형 독감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이 독감의 시즌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한 4월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알러지 시즌이라고 그래서 또 이거 알러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것이 독감이고 이렇게 알러지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지금 독감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월, 3월 초가 되면서 어김없이 꽃가루병, 그것으로 관계되는 봄철 알러지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알러지의 증상은 콧물 나오고 재채기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알러지 병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알러지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옛날부터 알러지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는 분들도 있고, 매년 그냥 연례 행사로 봄마다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 이렇게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틀란타 지역도 알러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대개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알러지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주에서 오신 분들이 아마 대개 2주하고서 첫 해, 둘째 해, 셋째 한 그때는 아마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알러지는 대개 한 몇 년에 걸쳐서 알러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서 알러지가 있었던 분도 이런 새로운 아틀란타에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갑자기 또 전혀 그런 알러지 증세가 없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알러지의 체형이 있는 분들 가운데는 대부분 몇 년이 지나면 또 그 지역에 특별한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전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알러지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금방 처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몇 년에 걸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또 아주 또 다른 경우에는 여기 아틀란타나 이런 지역에 10년 이상 살아서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알러지 같은 증세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보고요. 일반적으로 좀 시간이 걸린다는 것, 계절 알러지는 그리고 지역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있다가 이런 새로운 지역으로 갔을 땐 일단 없는 것 같다가 서서히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시즌의 알러지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알러지병의 간단한 어떤 통계 자료를 한번 짚어보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뭐냐면 약 미국에서 한 15%에서 30%의 어린아이들과 어른을 포함한 알러지 환자들이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대개 약한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지만, 좀 더 중증으로 가면, 즉 뭐냐면 한 주일에 한 3일, 4일 이상 알러지로 고생하는 분,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고생하는 분들은 중증입니다. 그러나 한 주일에 3, 4일 이하 혹은 한 달 미만의 그러한 알러지는 아무래도 아직도 영어로 얘기하면 mild, moderate, 그러니까 약한 알러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그렇게 이상으로 되는 분들은 학교를 못 가거나 직장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것들은 중증의 알러지 환자인데, 그래서 통계로 보면 미국에서 약 한 200만 일수가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전체 알러지 환자에서 학교가 한 200만 날짜 정도가 미스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약 600만 일 정도가 미국에서 매년 그런 이와 같은 알러지 때문에 직장을 갈 수 없는 전체 통계의 날짜가 한 600만 일 정도가 된답니다. 그 정도의 규모고요. 대개 클리닉에서 한 2.5%의 환자들이 알러지 환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 돈으로는 약 한 15억 불에서 한 24억 불 정도의 알러지 약이
1년에 팔린다고 하는 그와 같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통계로 봤을 때 알러지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알러지가 제가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시즌의 알러지를 얘기하지만 대개 이런 시즌 알러지가 봄철에 꽃가루병이 있고요. 가을에는 대개 낙엽이 지는 어간에 다시 또 알러지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추운 공기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그 알러지가 갖고 계신 분들은 대개 그 집안의 먼지들이나 그 하우스 마이트라고 그러고 벌레나 곰팡이나 이 같은 집안의 특수한 경우에는 1년 내내 그런 알러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우리가 흔한 또 특이한 경우에는 그 고양이 털이나 강아지 털 때문에 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식구들이나 아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 집에 고양이가 있거나 강아지가 있으면 그 방문할 수 없는 그 같은 심한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에 그 누가 그럼 알러지가 잘 걸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것은 알러지는 물론 가족력이 있는데 알러지가 그 있을 수가 있고요. 아토피성 그런 그 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알러지에 좀 그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는 첫째 아이가 그 알러지가 더 높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알러지가 흔합니다. 그래서 남자, 그다음에 첫째 아이가 그 알러지가 흔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봄철에 그러니까 알러지 시즌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알러지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그 태어난 첫 해에 그 부모로부터 어떤 그 담배나 이런 그런 흡연하는 가정에서 그 태어난 아이들이 첫째 그 태어나서 첫 해에 그런 그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또한 알러지가 이렇게 있는 걸로 그와 같은 그 알러지가 누가 더 많은가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고요. 그래서 알러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채기나 콧물이나 눈물이 나는데 요 알러지와 관계되는 그 같은 병들은 뭐 있을까 하면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눈물이 나온다 그러는데 되게 코에 점막이 붓고 콧물이 나오지만 또 눈이 충혈되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즉 알러지성 결막염이 되게 그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천식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asthma인데 이렇게 그 천식으로 이렇게 쌕쌕 소리가 나는 그 같은 천식 환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아까 통계에 잡힌 그 학교를 못 가고 직장을 못 가는 경우에는 아마 그 알러지에 그런 천식이 겸비된 그 동반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천식이 그 있을 때에는 그 상당히 어떤 때는 호흡이 곤란이 오고 알러지가 단순한 콧물이나 눈물이나 재채기가 아니라 정말 호흡 곤란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클리닉에 찾아오거나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천식이 동반한 그 같은 알러지가 아마 그 알러지에서는 가장 그 힘든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아토피성 그 피부염과 동반되는 그와 같은 그 알러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가 그 알러지 전문의를 찾아가고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와 같은 의문사항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러지의 그 환자는 특별한 그와 같은 무엇 때문에 알러지가 생긴가를 그 진단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그 히스토리 그 경과를 이렇게 듣고 문진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꼭 그와 같은 그 세부적인 진단을 받지 않아도 보통 약한 중간 정도의 그런 알러지는 일반적으로 치료가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즌이 지나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개 그 항히스타민성의 그와 같은 그 흔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약들을 쓰고요. 조금 더 심하면 우리가 그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나 정말로 좀 더 심하면 우리가 복용하는 스테로이드 제제들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알러지 시즌을 지나죠. 그러나 조금 더 그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스테로이드 제제의 그 주사제를 맞고요. 그 다음에는 또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 있는 알약을 뭐 열흘이나 2주나 이렇게 그 시즌 동안 그 먹는 그와 같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매년 그 찾아오는 알러지에 심한 그 환자들은 아예 클리닉에
매년 봄이면 찾아와서 주사와 약을 아주 받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진찰을 하고 치료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시즌 알러지 경우에 말고 1년 내내 그 알러지가 있는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 경우의 환자들은 알러지 전문의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알러지 전문의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 피부의 그 알러지 원인이 어떤 것이 알러지를 일으키는가를 찾아서 검사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어떤 때는 면역요법이라고 그래서 그 특정한 그 알러지의 그 원인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거기에 그 항체를 그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그런 알러지 반응을 좀 완화시키는 면역요법 치료를 받음으로써 완화시키는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전문의한테 그렇게 찾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알러지에 관계되는 그 문제가 있지만 어떤 때는 비알러지의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 알러지가 점점 심하다 보면 비염과 축농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막염 혹은 축농증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균성으로 생기는 비염이나 세균성으로 시작되는 결막염 혹은 축농증은 그냥 일반적인 그 항히스타민 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심하면 결국 세균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 알러지성 비염이나 결막염으로 시작했더라도 또 부비거나 코를 풀면서 그것이 세균이 2차 감염돼 가지고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세가 심하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주치의가 상담하고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쉽게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의사의 처방이 없는 그와 같은 코의 점막이 코가 너무나 막혀서 코에 뿌리는 그런 스프레이 제제 중에 그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것은 그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부어 있는 그런 그 점막들을 수축시켜서 코의 숨쉬기를 편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제제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제제들을 잘못 남용하게 되면 그 수축해서 잠깐 그 도움을 줬다가 약효가 떨어지면 더 붓고 증세가 더 심해서 계속 쓰게 되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코에다가 뿌리는 약들이 파는 것이 있습니다. 처방이 없이 그런 건데 그런 약들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그 약 때문에 오히려 그 알러지가 더 심해지고 부어서 더 상태가 훨씬 악화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자들도 그 일상적으로 산 그와 같은 코를 뚫게 하는 그러한 그 약들을 쓰는 분들 중에 증세가 더 심해지는 분들은 혹시 그 약 자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같은 의심을 해보고 주치의와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본 상식적으로 볼 때 결국은 이 꽃가루 시즌에 꽃가루 알러지병 시즌에 가장 그 중요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노출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 시즌에 정말 외출을 삼가하고 그 다음에는 손과 발, 그 코를 씻는 방법입니다. 즉 뭐냐면 알러지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현대 아직까지는 그 가장 그 확실하고 좋은 치료 방법은 원인 제거하거나 원인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외출하고 오신 다음에 그 알러지 약을 먹고 뿌리고 그러는 걸 떠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코를 세척하는 그와 같은 세척제를 사서 코를 계속 매일 우리가 이빨을 닦고 얼굴을 닦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듯이 코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일 가능한 한 여러 차례 이렇게 씻는 방법이 아마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면서 약을 안 쓰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스갯소리는 너무 힘들면 지구를 떠나십시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에서 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알러지 시즌에 너무 심하면 다른 곳으로 잠깐 떠나는 방법 혹은 심한 경우에는 타주로 이사가는 그와 같은 사람 그런 분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 시즌이 왔는데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 건강 조심하시고 외출 삼가시고 자주 씻고 코를 또 자주 씻는 그다음에 더 증세가 악화되면 약을 쓰시면서 주치의와 상담하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알러지 시즌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